안녕하세요, 사라고구입니다. 오늘 백패킹 배낭 까기는 아마 6월부터 해서 7, 8, 9월까지도 가능한 구성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실제 몇 해 동안 다니면서 그 경험한 기준을 토대로 너무 최소로 내려가게 되면은 불편함이 아무래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적정선에서 혼자 백패킹을 가게 됐을 때 즐길 수 있는 구성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럼 바로 보겠습니다. 네, 이 배낭은 아크테릭스의 에어리스 15 배낭입니다. 그냥 15리터라는 뜻이겠죠. 패킹 부피를 보면 경량이거든요. 15리터니까 당연히 경량이죠. 경량이라고 하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뭐 지펙스 네로나 서브 네로에 비하면 거의 2배 이상의 무게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제가 직접 한 지금 30 몇 킬로 정도 메고 사용을 해봤는데 15리터에 비해서는 너무 무겁지 않나, 그런 생각은 조금 들었습니다. 이 재질이 코드라 100 데니아입니다. 그래서 이슬 같은 뭐 가벼운 비 정도는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고요. 내구성에 있어서도 만져보면 상당히 질긴 느낌이 나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아쉬운 건 없다고 보면 되겠죠. 이게 무거운 이유가 있는데 전면 스트랩에 숄더 포켓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무게가 늘어난 만큼 이 부분 때문에 늘어났는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는 있는데 사용을 해보니까 편하긴 편해요. 확실히 여기 포켓에 핸드폰을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어지간한 큰 것들은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퍼 포켓도 이렇게 생각보다 뭐 크고 긴 비스켓까지도 다 들어갈 수 있고요. 작은 500ml 정도의 이제 물통도 넣을 수가 있죠. 이쪽 공간 자체가 넓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이 벨트의 고정은 두 군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리를 걸어 가지고 하단에도 여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걸어서 두 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고정력은 확실히 좋습니다. 그리고 배낭 하단에도 벨트가 있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롤링을 막아주죠, 이 부분이. 그리고 등판 같은 경우는 층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땀이 나더라도 달라붙지는 않는 구조라고 보면 되겠죠. 보통 여름 같은 경우에 워낙 덥더라도 등판이 달라붙게 되면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구조는 상당히 괜찮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면에는 스트링이 있어서 필요할 때 고정을 할 수도 있고요. 상단에는 한 이 정도면 1에서 2리터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상단 포켓도 있습니다. 좁을 수도 있고요. 사이드 포켓이 직선이 아니라 약간 사선을 띠고 있어요. 그 사이드 포켓에 넣게 되는 물건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이 무게 중심 때문에 고정이 안 돼서 이렇게 옆으로 빠지거나 스트링의 장력을 더 당겨 주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숄더 스트랩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두꺼워요. 이거보다 조금 더 얇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두꺼워서 지금 현재 30 몇 킬로 정도 사용했지만 땀이 생각보다 이쪽에 많이 차 있는 편입니다. 아마 이게 좀 얇게 해서 더 통풍이 잘 되는 구조로 했으면 하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장점이 되겠죠. 배낭 크기와 재질에 비해서 숄더 스트랩 쪽이 너무 좀 과하게 치중이 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더 이렇게 얇게 하거나 가는 재질로 했으면 무게도 다운되고 밸런스도 어느 정도 더 잘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 부분이 조금 더 개선이 되면 좋겠더라고요. 확실한 거는 이 전면에 있는 숄더 포켓 쪽은 상당히 활용하기가 괜찮았습니다. 텐트 겸 타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운틴 로렐 디자인의 몽크 플랫 DCF 다이니마 타프고요. 무게가 142g입니다. 뭐 타프다 보니까 가벼울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다이니마 재질이 되니까 더 가볍고요. 패킹 부피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뭐 더 압착을 할 수도 있고요. 뭐 굳이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원 파운치에 이렇게 보관을 해도 배낭에 넣었을 때 크게 차지는 하지 않습니다. 설치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색상은 약간 그린에 가깝고요. 그리고 가이라인은 전면에만 지금 다이니마로 지금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쪽에 모서리 4군데, 그리고 뒤쪽 한 군데만 원 줄을 달아놨습니다. 왜냐면 얇은 다이니마 줄을 달고 싶었는데 처음엔 달았는데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코드락 자체가 다이니마 줄처럼 얇은 줄에는 고정력이 없어서 계속 약간 흐르게 됩니다. 지금 원줄을 다시 작업을 해가지고 조금씩 4군데에 달아놨습니다. 1인용에 맞게끔 되어 있는 타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설치하는 구조에 따라서 여러가지 모양이 나오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약간 피라미드 형으로 해서 뒤쪽은 맞고요.
전면에는 오픈된 상태에서 거기에 타프 안에 들어가서 약간 비바게 개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겨울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들어가서 침낭이나 침낭 밖에 비비를 더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구조입니다. 패킹 부피도 작고 무게도 가볍고 그리고 다양하게 이제 아이템들을 하고 연출하기도 좋아가지고 가격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경량으로 좀 새로운 스타일을 연출하고 싶을 때 타프 단독으로 활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타프와 다른 아이템을 같이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해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수경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버숏이라고 통칭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매트 치고 아마 이거보다 작은 부피를 가지고 있는 거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만큼 경량을 위해서는 한 번쯤은 이걸 도전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조류숏을 평소 제일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워낙 그간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적은 패킹을 위해서 이제 우버숏을 준비했습니다. 무게 같은 경우는 158g 정도 나오네요. 그만큼 무게도 가벼울 뿐만 아니라 지금 시기에 사용하기에는 적당한 R밸류도 가지고 있고요. 이 우버숏 같은 경우는 입으로도 어느 정도 지치기 전에, 그러니까 어지럽기 전에 끝나게 됩니다. 바람 불다 보면은 왜 현기증 나잖아요, 보통. 그 전 선에서 끝나게 되니까, 그래서 에어펌프 없이 다녀도 되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길이가 120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그날 준비했던 다른 아이템들이랑 조합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배낭을 깔고, 그리고 여기에 이 매트도 있기 때문에 매트도 깔고 하면 단차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됩니다. 이 부분이 단차가 제일 많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날 입었던 옷가지들을 그 파우치에 넣어서 다시 여기다가 넣게 되면 단차가 완만하게 극복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침낭이죠. 엄밀히 말하면 침낭이고, 잘 아는 솔비비 라이트 버전입니다. 솔비비 이스케이프 일반 버전이 있고 라이트가 있는데, 이게 100g 정도 더 가볍습니다. 152 정도 나오죠. 제가 경험상으로는 산 높이 올라가더라도 15도 이상이면 충분히 자는 데는 이상이 없더라고요. 자면서 새벽에 춥다고 느끼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평소 하는 세팅으로는 충분히 이거로도 잘 수가 있습니다. 지퍼는 없는 대신에 이 안에 열 반사 리플렉트가 있기 때문에 본이 썩 잘 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체온 유지가 되겠죠. 그렇게 공홈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비비 안에 들어갔을 때 얼굴까지, 눈 위에까지 다 덮을 수가 있어요. 보름달이 뜬 밝은 그런 밤이라도 충분히 어둡게 해서 자는 데는 괜찮은 역할을 해줍니다.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비가 오는 환경에서도 실내 비비 안에는 끈적거린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대신에 반바지를 입고 자지는 않죠. 긴 걸 입고 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간 재질상 달라붙거든요, 맨살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상의나 하의는 긴 거를 입고 보통 잠을 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끈적임도 없고 내부는 쾌적하게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부피도 작고 막 쓰기도 좋고요. 갔다 와서 말리기도 좋고요. 그런 측면에서 편하게 사용하기에는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 7, 8, 9월 넉 달은 거의 솔비비 위주로 계속 쓰고 있죠. 정말 많이 사용하는 엑스패드 에어 필로우입니다. 사이즈는 M이고요. 상당히 작죠. 파우치까지 해서 54g이니까 상당히 가볍죠. 가볍고 베개 앞뒤 높이가 달라가지고 목을 좀 더 받치고 자는 분들에게는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난 그게 싫다 이러면 조금 낮은 쪽으로 잘 수도 있고요. 탄성끈을 달아서 매트에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브라이트 S 같은 경우는 길이가 짧기 때문에 베개가 위에 올려버리면 도망가거든요. 올렸을 때 이 매트에 고정하기가 딱 좋습니다. 탄성끈은 지금 2mm 이상짜리인데 지금 이게 2mm짜리입니다. 충분히 자면서 도망가는 일은 없어요. 딱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은 이렇게 안 빠지고요. 이 부분을 눌러야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네, 이거는 캐스케이드 와일드의 울트라 라이트 폴딩 테이블입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이런 단프레 테이블이라고 하죠. 단독으로 혼자 가면 이렇게 가볍게 쓰기 좋기 때문에 부피도 작고요. 무게도 많이 가볍고요. 62g, 1리터짜리 물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물통들은 이제 1리터
치고는 이렇게 긴 구조가 없잖아요. 보통 약간 조금 부피가 있죠. 근데 이제 얇으면서 기니까 일반적인 배낭에 옆에 넣어서 꺼내기도 좋고요. 물통 상부에는 고무 링을 달아놨습니다. 잡았을 때도 좋고 미끄러지도 않고요. 꺼내기도 좋고요. 바닥에 놓아도 흐르지 않고 딱 고정이 되거든요. 이게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고정이 됩니다. 참고로 이거는 독고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사모 기어에서 파는 이 두 개가 세트입니다. 제일 안정적이고 물도 안 새고요. 먹기도 좋고 바로 이렇게 닫았다가 열었다가. 일단 내구성이 좋아서 지금 제가 사용하는 물통에는 다 이걸 달아놓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오픈 마개용도 사용해 봤는데 그건 내구성이 약해서 몇 번 사용하니까 떨어져 나가 버리고요. 어떤 것들은 이렇게 닫아도 물이 쫄쫄쫄 흐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하게 99.9% 딱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내도 가고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해서 지금 제가 항상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들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사라고고 기어입니다. 백패킹, 캠핑, 하이킹 등 다양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틱인데 티타늄은 아니고요. 알루미늄입니다. 마운틴킹의 할리퀸 스틱이라고 이게 약간 트레일 러닝용이죠. 딱 봐도 그렇게 보이죠. 일반적인 등산용이라고 하기에는 얇은 직경에 가벼운 무게가 딱 그대로 보이죠. 그리고 뭐 제가 이거 선택한 거는 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컬러풀해서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고정하기도 간단한 방법이라서 끝까지 당겨서 여기에 걸어주면 딱 고정이 됩니다. 120cm 고정형이라서 뭐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누구든지 다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게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130g이죠. 트레킹이나 하이킹 같은 경우에 사용하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이게 접었을 때 4단이거든요. 지금 4단이에요. 이게 1, 2, 3, 4, 4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길이가 상당히 짧아요. 일반적인 다른 스틱에 비해서. 3단 스틱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이가 이만큼 올라가는데 짧아서 이제 패킹해도 좋고 이렇게 배낭에 넣었을 때 외부에 놓든 안에 넣든 티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휴대가 좋아서 손이 조금 많이 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네, 이거는 킥백 체어와 G시트를 같이 묶어 넣는 겁니다. 예전에 일전에 뭐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게 킥백 체어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등판이죠. 카본 폴대가 들어가 있고요. 앉았을 때 바닥에 쿠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G시트랑 같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G시트랑 딱 맞게 떨어져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쪽이 바닥이 되죠. 바닥이 되고 이 카본 폴대를 여기에 꽂아주면 등판 지지를 해주는 역할을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데크 위주로 갈 때, 데크 위주 박지를 갈 때 사용을 하고요. 2-3시간 정도는 그대로 앉아 있어도 허리가 아프지 않을 정도로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혼자 갈 때 많이 사용하고 일행하고 갈 때도 그때 이제 준비하는 그 분위기에 따라서 저 혼자 뭐 허리를 받치고 있지만 뭐 해도 괜찮은 정도면 가져가죠. 일단 가장 큰 장점이 받쳐줌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상당히 가볍죠. 81g이죠. 그러면 이제 G시트랑 같이 130 전후 정도니까 상당히 가볍죠. 부피도 작고 이 무게와 부피로 받쳐주니까 그 정도면 가격이 조금 이게 나가긴 하지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사용할 거고요. 이 두 개는 하포드의 파우치입니다. 다이니마 파우치인데 사이즈가 약간은 다르고요. 두께도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두꺼워요. 다이니마가 더 두껍고 이게 좀 얇은 편이고요. 이 파우치는 이제 팩을 보관하는 파우치고요. 저는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티타늄 팩이 들어가 있습니다. 2, 4, 6, 8개 8개 바르고 티타늄 팩이고요. 이걸 거의 공용으로 어떤 텐트를 들고 가든지 이제 이걸 사용을 하고 있죠. 진짜 단단한 겨울 동계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 말고 일반적인 뭐 흙이나 그런 경우에는 다 이걸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고 그래서 지금 이걸 사용하고 있고 하나당 무게가 한 8.8g 약간 이게 투명이라서 잘 보이고 해서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좀 더 계속 사용하다가 여기 밑에 구멍이 난다면 이제 바꾸든가 해야죠, 위치를. 실제 이게 이제 팩 파우치인데 여기에는 지금 랜턴하고 휴대용 충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작고 가볍고, 그리고 강량도 좋고요. 어우, 눈부셔. 3번 눌러주면 하나, 둘, 셋. 예. 이 모드로 아무리 빨리 끝난다 해도 5시간까지 전후로 사용했고요. 이건 더 밝게. 무게도 21g. 예. 지금 이게 카라빈을 달아서 조금 더 나가지만, 뜨 꺼진 상태에서 바로 눌렸을 때 600루멘까지 나옵니다. 고체 스토브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기준으로 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에보니의 T400 팟이고요. 이게 받침 역할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일회용 코인티슈고요. 혼자 갔을 경우에는 많이 써도 5개까지 써본 적은 없습니다. 한 3개 전후로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하고, 이거는 티타늄 스포크고요. 알리에서 샀는데 이 전체 길이가 짧기 때문에 스태킹 하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빅 미니 라이터고요. 이거는 SB 고체 연료입니다. 연기가 안 나는 고체 연료고요. 이게 사이즈가 지금 다르죠? 이 작은 거 같은 경우는 이게 200ml 정도 하나 딱 끓일 수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2개면 400이잖아요 400이면 이 400팟에 물을 끓여 가지고 쌀국수를 데워 먹든지 아니면 커피를 한다든지 하나를 할 수 있는 딱 그 양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큰 용량이고요. 이거는 조금 더 약간 오뎅탕 정도 할 수 있는, 두께가 보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 2개가 4개짜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하나는 약간의 긴 요리나 밥을 하는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네, 이거는 이제 SB 고체 스토브입니다. 바닥에 놓고 이렇게 올려서 사용하고 있죠. 그럼 약간 바닥이랑 여기가 뜨거든요. 지금 수저까지 다 들어갔는데 162면 상당히 가벼운 거죠. 토악스의 윈드 스크린입니다. 주변을 이렇게 말아주면 바람을 어느 정도 막아주고 화력도 더 올라가게 되죠. 13g이네. 한 이 정도 이상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바람이 많이 불더라도 안에는 거의 잘 유지가 된다고 보면 되죠. 활용 유지는. 이 왼쪽에 있는 이 2개는 박지에서 도착해서 밤에, 여름이라도 산에 갔을 때 밤에 제가 입게 되는 옷이고요. 잘 때도 이 상태로 자게 됩니다. 상의는 센치 디자이너의 렌 후디고요. 무게도 상당히 가볍고, 가벼운데도 보온력도 좋아요. 보온력도 좋고, 그리고 바람 불면 통기도 좋고, 그래서 이걸 입고 지금 6, 7, 8에는 상당히 뭐 춥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잘 없을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날씨가 조금 온도가 내려갔다 싶으면 그냥 이 상태로 입고 바로 하산을 해도 됩니다. 그런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바지는 파타고니아의 조거 팬츠입니다. 보통 이거 많이 사용하시는데 산계절용으로 입기 괜찮은 바지죠. 질감 자체가 약간 뽀송뽀송한 질감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바지도 입은 채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바지를 다시 갈아입고 내려갈 수도 있고요. 무게는 한 150, 160g 정도. 추울 때는 알파 타이즈를 입고, 그 외에 지금 시즌에는 이제 조거를 입는 편이죠. 네, 이쪽은 운행용입니다. 거의 여기서 조금씩 종류만 바뀌고 거의 이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반바지는 라이트 오후 포켓이고요. 이거 말고 아니면 DW5 포켓을 입는다든지, 지금 종류는 제가 이게 색깔별로 해서 한 4개 정도 있는데, 지금 시즌에는 대부분 이 5 포켓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이게 재질은 DW보다는 더 얇고 가벼운 편이죠. 가벼운 편이고, 허리 묶는 것 방식도 약간 이건 조금 다르고, 비를 맞으면서 운행을 해도 상당히 그냥 금방 마릅니다. 이게 워낙 얇다 보니까. 야마토미치의 100% 메리노 울 크루넥입니다. 이게 제 반팔 중에는 가장 만족하면서 입고 있어요. 워낙 얇은 데다가, 얇으면 그만큼 당연히 통기도 좋죠. 울 소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그 정도 선까지는 안 내려가더라고요. 긴 종주 빼고는 뒷산, 그러니까 영알의 저기 사슴 농장에서 신불산까지는 이걸로도 충분히 되거든요. 이게 워낙 크로스 자체에 쿠션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불편한 것도 없어요. 이 구조로 가게 되면 따로 슬리퍼를 안 챙겨도 되거든요. 번거로움까지도 다 없애주고 있어서 타이백 시트입니다. 2m 곱하기 1m고요. 거의 엄청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가격도 이거 10,000원 정도 주고 샀는데 소프트 타입이라서 부위도 덜 차지하고 무게도 가볍고, 그래서 이런 타프하고 사용할 때나 쉘터용 텐트를 사용하게 되면 항상 이걸 휴대해서 바닥에 그라운드 역할로 깔고 있죠. 깔고 위에 이제 매트 올리고, 지금 오늘도 이걸 준비했습니다. 바지
반팔, 양말, 신발은 운행용이니까 일단 놔두고요. 하이테일 디자인의 파우치고요. 여기에 이렇게 놓고 일단 네, 이건 놓고요. 그 다음에 매트, 옷, 베개, 탈백 시트 넣어주고요. 15리터지만 상당히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2.5kg네요. 더 무게를 줄이는 패킹을 한다면 이 구성의 배낭을 서브네로 30리터짜리 서브네로만 바꿔도 지금 여기서 400g 이상 더 빠지거든요. 그러면 2.1kg까지도 내려갈 수 있고요. 이상으로 15리터 패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